이게 왜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으세요. 네,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달 내에 결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길어도 한두 달 내에는 결정이 나요. 근데 이제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은 4개월, 3개월이기도 하지만 길면 1년, 2년. 요양급여 신청서라고 뭐 이렇게 생긴 걸 하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재에 대한 요양. 네, 안녕하세요. 산재놈놈의 임준철 놈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저번 영상이랑 조금 내용이 이어지는 영상인데요.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제자분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왜냐면 도대체 언제 승인이 나는 거냐. 그리고 저희가 뭐 간략하게 뭐 이 정도 걸릴 거다, 3개월, 6개월, 1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이게 왜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으세요. 네,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달 내에 결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길어도 한두 달 내에는 결정이 나요. 근데 이제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은 4개월, 3개월이기도 하지만 길면 1년, 2년, 3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신청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이게 왜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산재를 신청했을 때 왜 오래 걸리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희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청구서 서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처리 기간 여기 보시면은 요양 결정은 7일이라고 돼 있어요. 7일. 7일이면은 뭐 주말 빼고 하더라도 한 10일이면 사실 결정이 나야 되죠. 근데 왜 결정이 안 날까요, 피디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확인 절차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법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규칙 21조에 보면 요양급여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요양급여 신청 이거죠. 요양급여 신청서.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지를 결정해서 신청인 제의자겠죠.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보험가입자는 회사겠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2항에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 기간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기 2항에 보시면 1호부터 6호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판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여기에 걸리는 기간 보통 빠르면 한 3주인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보름 정도까지 소요가 돼요. 그리고 법 117조 118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호는 이제 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이에요. 보시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뭐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 돼 있고요. 4호에서는 20조에 따른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호는 보험가입자 회사겠죠. 사업주에 대한 통지,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호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자,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길죠. 여기에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 회사에 대한 통지는 괜찮아요. 통지는 웬만하면 송달이 되겠죠. 근데 의견 청취가 안 와요. 그러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이라고 하는 게 의료기관을 가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데 뭐 한 6개월, 7개월, 8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8개월이 또 지연되는 거예요. 8개월 하고 또 판정위원회 가면 또 2달 뭐 이런 식이고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2년이 걸리면 나머지 기간들이 또 있겠죠. 보험가입자 의견 받고 질병판정위원회 가는 기간 하게 되면 실제로 막 3년까지도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처리 기간이 7일이지만 여기서 이 각호의 항목들이 어디서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워낙 오래 걸리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또 산입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7일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빨라도 3개월, 4개월, 3, 4개월은 진짜 빠른 거고 요즘은 거의 6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들이 이제 왜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이 기간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상 질병 중에서 왜 오래 걸리는지 또 이게 뇌심혈관 그리고 근골격계 직업성 암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좀 오래 걸리는 이유랑 왜 지사별로 차이가 나는지 저희한테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오래 걸리는지 지사별로 왜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요양급여 신청서 그리고 산재가 접수됐겠죠. 접수되고 나서 처리 과정을 좀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접수가 되면 그래도 접수 문자가 갑니다. 접수 번호랑 해서 뭐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무슨 청구서 등이 접수가 됐다라고 해서 제자분 내지는 뭐 유족분들에게 연락이 가겠죠. 접수가 되고 나서는 이제 사업장 관할지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제출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사에서 담당자가 보통 배정이 됩니다. 담당자가 배정이 되게 되면 이제 보험 적용 관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재해조사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재해조사서를 기본으로 해서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심의 의뢰를 하고 나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보통 한 달, 빠르면 2, 3주기도 한데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가 걸려서 결정이 나요. 그러면 재해조사서가 빨리 작성이 되면 질병판정위원회는 한 달 정도 걸리니까 3달, 4달에도 결정이 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재해조사서 작성할 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자, 재해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 있고 그리고 보험가입자인 회사에서 의견 청취를 물어보겠죠. 지금 재해자분이 이러한 발병 경위로 다쳤다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리고 이분의 받았던 월급은 얼마입니까? 급여 명세서 뭐 근로계약서를 달라라고 해서 보험가입자가 회신을 빨리 해주고 재해자분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 경위가 맞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다라고 하면은 조사할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승인이 나요. 그래서 신청하고 나서 뭐 1, 2주만 해도 요양급여 신청서 승인이 나서 산재 승인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제에도 목격자 있거나 뭐 CCTV가 있거나 근데 출퇴근제에는 사실 어디서 넘어졌냐, 어디서 다쳤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퇴근제를 당한 장소가 내가 통상적으로 회사랑 집에 가는 경로 사이에 있는지만 입증이 되면 어느 정도 승인이 빨리 나요. 그래서 출퇴근제에도 길면 2달인데 보통 그래도 한두 달 내로 산재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은 업무상 질병이죠. 크게 3가지 정도로 일단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근골격계 질병이고요. 두 번째는 뇌심혈관계 질병,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뭐 심실제동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직업성암, 직업성암도 대표적으로 폐암이랑 그 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폐암 말고 뭐 신장암이나 뭐 전립선암이 될 수도 있고요. 유방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폐암이 그래도 좀 빨라요. 크게 3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사별로 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 조사 절차는 요양 업무 처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처리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접수가 되면은 우리 지사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사업장 관할이니까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구역이 지사가 맞는지, 상병이랑 근로자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재해조사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구인이겠죠. 신청인이 주장하는 서류들 그리고 근거 자료들을 검토해서 상병이랑 재해경위 확인해서 현장 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뇌심혈관계 질병 있죠. 뇌심혈관계 질병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만성적인 과로, 뭐 단기 과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많이 조사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 있는 담당자분이 보통 조사를 해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업무가 누적된 게 없고 사업장에서 현장 조사 나갔을 때 되게 협조를 잘해준다 라고 하면은 재해조사서가 되게 빨리 결정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뇌심혈관계 질병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뇌심혈관계 질병인데 뭐 4개월, 6개월 만에도 결정이 나요. 근데 이게 내가 신청한 지사에 뇌심혈관계 질병이 워낙 많이 누적돼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도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뇌심혈관계 질병인데도 누구는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고요. 누구는 1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지사에 어느 담당자가 배정될지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단에서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순번제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에서 얼마나 업무가 누적되는 게 덜한지 이거에 따라서 보게 되는데 현장 조사를 보통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골격계 질병은 원칙적으로는 또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지사 담당자분이 처리를 해요. 현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보통 동영상도 찍고 이분이 주장하는 부담 작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죠. 담당자분이 업무가 밀린 게 많으면 늦게 될 거고 밀린 업무가 없고 그래도 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되는 건수가 적은 지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해조사서 작성도 빨리 이루어져요. 사실 산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급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단에 전화해서 빨리빨리 해달라고 해도 항상 돌아오는 답은 뭐냐면 접수된 순서대로 하고 있다예요. 그리고 근골격계 질병은 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다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에 업무 관련해서 특별 진찰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에 보면은 직업환경의학과가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재의뢰를 해서 재해자분이 그쪽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을 가서 어떤 업무 관련성이 높은지 낮은지 대해서 회신을 받아서 재해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모든 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업장이 폐업을 했어요. 그럼 현장 조사를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러한 경우나 특정 업종, 뭐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용직분들, 그리고 50인 미만 제조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이런 해당되는 업종이나 사업장 현황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의료기관에 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직업성 암이 남아있죠. 직업성 암이나 뭐 폐암 같은 경우에 있겠죠. 이제 역학조사 전문조사를 하거든요. 역학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지사나 지역본부에서 본부에 자문을 의뢰해요. 이러이러한 분이 우리가 직업성 암으로 접수가 됐는데 본부에 자문을 의뢰해서 이분이 역학조사나 전문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심의가 의뢰돼요. 그럼 거기서 판단을 하게 되면 좀 빨리 해결이 되는데, 아니다,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뭐 직업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문조사, 역학조사를 의뢰를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워낙 누적되어 있는 건수도 많고 실질적으로 직업환경연구원에 있는 인력에 비해서 접수되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역학조사가 가게 되면 최소 1년이라고 보면 되고, 길면 2년까지도 걸리기도 해요. 뭐 2년에서 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워낙 이게 요즘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예 제3의료기관에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예를 들어 특정 병원에 이 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우리 소견서를 달라라고 해서 의뢰를 주기도 하는데, 이것도 최근이라서 실질적으로 역학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1년, 2년, 3년까지도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근로복지공단에는 지사에 있는 담당자분이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의료기관이죠. 의료기관에서 이제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역학조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직업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 직업환경연구원이 이제 조사하는 것 자체도 직업성 암이다 보니까 유해물질 뭐 조사나 노출조사, 현장조사 자체도 워낙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심혈관계 질병은 기본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지사 담당자분이 하기 때문에 처리 건수가 적으면은 한두 달만 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많은 지사나 많은 담당자분이 배정되게 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는 거는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이에요.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인천병원, 창원병원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거든요. 병원마다도 천차만별이에요. 한두 달 만에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병원은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3의료기관에 또 재의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의료기관에서도 접수된 순서대로 해요. 근데 접수된 게 많으면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한가한 병원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병원은 또 2달 만에 잡히기도 해요. 대신 거리가 멀겠죠. 그래도 멀리 가더라도 또 난 무조건 빠른 데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빠르게 처리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특별진찰 업종이나 현황이 돼야 돼요. 사업장이 폐업을 했거나 내가 건설업이거나 뭐 일용직이거나 대상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지사 담당자분이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워낙 천차만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장조사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이 빨리 이뤄지면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보통 지사별로 좀 차이가 있어도 한두 달 내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 현장조사만 빨리 이뤄져서 재조사가 뭐 한두 달 내로 되면은 한 6개월에 결정이 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6개월, 1년이 걸리게 되면은 1년 반 뒤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변수가 있죠. 한 번씩 지연될 때마다 보통 2주에서 3주씩 지연이 돼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 의견을 받을 때도 한 번 안 온다고 바로 다음 절차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이 안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보냅니다. 2번 정도 보냈을 때도 회신이 안 오면은 그 다음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신청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제에는 빠르지만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 6개월, 8개월, 길면 1년, 내서 1년 반까지도 말씀드려요.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그 모든 변수를 대처하기 힘들지만 수술하시고 몸도 아프고 사실 휴업급여가 안 나오면 생계가 당장 힘들잖아요, 제자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답답한 마음을 풀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좋은 정보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산재보상금을 받긴 받아요. 뭐 병원비 조금 받지만 비급여 부분 안 나오고요. 휴업급여 받지만 70%밖에 안 나오죠.